네, 안녕하세요. 왜 내게는 돈이 모이지 않지?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전운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왜 나에게? 그러니까 금전운이 들어오는 흐름을 봐드린다기보다는 돈을 왜 모으지 못하는지, 돈을 막고 있는 기운은 무엇인지,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돈의 기운이 트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본인은 돈이 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만큼 모으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모으면은 아직 한참 부족하네, 나는 언제쯤 저만큼 더 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마인드도 다르고 충분하다 생각하는 금전의 감각도 금액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약간 좀 더 풍요로워야만 하는 성격일 것 같아요. 나 얘보다는 잘 살아야 돼. 나 얘보다는 그래, 얘보단 있어 보여야지. 얘보다는 좀 더 돈이 많아야 돼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강박적으로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너무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정도면은 야,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와, 진짜 이래가지고 언제 집을 사냐, 언제 차를 사냐, 언제 적금을 모으냐, 언제 1억을 모으냐, 뭐 몇 억을 모으냐,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오히려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드러나는 게, 여러분들은 사실 금전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타입이시고, 본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본인들의 시야가 좁던, 아니면 본인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크던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들 때문에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장부에 적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뭐 계좌에 찍히는 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적당히 모이고 있어도 여러분들 눈에는 한없이 부족하게만, 한없이 적게만 보인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면 벌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위축될 거고, 스스로를 가둘 거고, 뭔가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아니, 이렇게 살면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 아니, 이렇게 살면은 결국 나는 남과 비교당하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고 상처 입히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본인은 돈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는 거지라 생각하고, 충분히 통장에도 뭐 막 충분히 놀고 먹고 뭐 땅 주인, 뭐 아파트 주인 이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은 여가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쇼핑도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있는데 왜 쟤는 저러고 살까 할 정도의 그런 생활 환경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더 늘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돈 거리고 이거 하면 돈 좀 더 벌겠지, 이걸 좀 더 졸라매야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걸 안 사야지, 이걸 좀 더 아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막 큰 돈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죠. 다이어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굶고 뭐 3일에 한 끼를 먹고, 아니면 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제만 먹는다든지 한다고 해서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요요가 오고, 결국에는 참았던 것들이 한 번에 보상 심리로 터져서 폭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살이 찌고, 그런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결국 치우치게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그 생각으로만 끝내야지, 극단적으로 뭐 지갑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본인만 빈 식탁에 앉아가지고 친구들 먹는 거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아, 그래, 지금까지 내가 잘 참았잖아. 그럼 이때는 써도 돼. 이러면서 보상 심리가 발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 절제하는 걸 풀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들이 거지라 생각하는 거지. 사실 빚 없고, 사채 안 받고, 대출 안 받았고, 밀린 돈 없으면, 밀린 카드값 없으면 사실 저희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여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 대출도 훨씬 잘 되어 있고 청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19살부터 어느 정도 신용카드도 돌려막기가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빚이 없는 젊은이들을 찾기 어려워요.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빚이 없는 약간 그래도 소수의 그런 청결한 그런 지갑의 주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자기 절제를 하는데 빚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심을 하고 본인이 지금 버는 거에서 만약에 정말로 쪼들린다, 이거 타로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은 조금은 지출을 줄이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충분히 여유 자금이 있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돈돈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의 금전복을 막는 느낌?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풀어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오히려 더 상황은 나빠진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황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전은 충분히 괜찮다.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정말 괜찮으니까 정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지라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상처 입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 곧 있으면 돈 들어올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시고요. 그래야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에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붙는다가 바로 1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드립니다. 왜 내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지에 대한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금전운, 특히 돈에 관련된 영상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째서 모으지 못하는지, 돈이 들어오는 기간은 언제인지, 그 돈이 들어오려면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리딩해드리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여유롭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껏 재물을 모았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현실은 약간 다르죠. 근데 아무튼 나 이 정도면은 꽤 잘 사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은 또래 중에서는 꽤나 발군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전운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 현물로 남들보다 그 또래 애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자,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금전운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척도가 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나가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리는 게 바로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현물 가치가 본인한테 좀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황금과 현금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뭔가 물질적으로 뭐 집이라든지 뭐 작게 뭐 아주 주택 빌라에서부터 뭐 오피스텔, 아파트, 뭐 엄청 커다란 빌딩까지 뭐 다 엄청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까지 자동차 이런 것도 되겠죠. 어쨌든 뭔가 돈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카드에서 설명드리는 여러분들은 현물, 그러니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현물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많아. 본인이 욕심껏 모아둔 모아놓은, 그러니까 뭐 부족하면은 뭔가를 팔았겠죠. 아니면은 계속 적금 이런 식으로 예금을 모으든 뭐 적금을 계속 들든 해가지고 뭐 이자를 통해서 불려나온 그 현물 가치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뭔가 금전운이 좋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금전운은 딱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욕심 덕분에 억지로 끌어올린 것에 불과하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물 가치만을 중시할 게 아니고 미래 자산적 가치. 뭐 코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코인이나 주식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물론 그걸로 돈을 벌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로 돈을 잃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말은 뭔가 미래 가치 투자. 그러니까 뭐 공부도 될 수 있겠죠. 뭐 대학을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잖아요. 사자 붙은 것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나와야 갈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돈을 내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요즘은 중장비 기사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번다고 알아요. 몸도 힘들고 실제로 그 기계들을 움직일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다고 들었거든요. 시멘트 공사 하시는 분들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 베테랑이신 분들은 뭐 몇백씩 그렇게 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현물을 들여서 미래 가치, 미래 지식을 사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던 여러분들이 이거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건 간에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사람 관계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 자체가 돈 위에 쌓아온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할 줄 몰라요. 다른 방법이 사실 하찮다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카드상으로는 그래요. 다른 방법들은 너무 고전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돼? 사람 관계를 잇는 건 당연히 돈이지 라고 엄청난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인간관계는 돈으로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진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다 금전운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조언이 되는 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전운 자체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돈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욕심껏, 그러니까 욕심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더욱 생각을 바꾸기 힘들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욕망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을 쓰겠죠. 본인이 정말 해봤고 직접 해봤고 제일 안정성이 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 방식이 통할지도 알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어쩌면 60대까지 요즘은 12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120살까지 살 건데 언제까지 한 가지 고도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세대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1년 안에도 유행하는 것들이 대여섯 가지가 휙휙휙휙 바뀌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보다는 두 가지 방식보다는 세 가지 이렇게 금전을 뭔가 모으는 방법, 불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조언할 건 딱히 없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기 때문에 더는 말을 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게는 돈이 모이지 않지?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금전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금전운이라고 써져 있겠지만 돈이 왜 모이지 않는가,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금전운이 올라갈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언을 리딩해드리는 영상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게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전운도 나쁘지 않고 현재 벌이도 남들보다는 좀 여유로운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전운이 올해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요. 2025년 들어오고 나서부터 안 풀리던 일이 풀린다든지 사업체를 여러 개로 늘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뭐 진급을 한 대여섯 번, 뭐 두세 번, 뭐 한 번이던 뭐던 해가지고 월급이 깡총 이렇게 늘어났다든지 하는 아주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만족해요.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벌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엔 좀 이 격가지를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콩고물들.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잠깐 휴가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퇴직금 정도까지 모아가지고 한 몇 년 하고 이 자리를 뜰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목돈 모아가지고 내 거 해야지 하는 부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목돈 모아서 나 좀 쉴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워홀이나 가볼까? 유럽 여행이나 가볼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행복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하기도 한 게 애초에 금전운이 좀 잘 풀리신 분들 같고 돈적으로도 그러니까 현물 가치던 뭐 좀 돈을 묻고 있는 가치던 간에 뭐 집이나 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얘 좀 돈 있어 보이는데 얘 좀 명품도 몇 개 있고 꽤 괜찮은데?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특히 약간 다 가지고 있는데 의문스럽게 나 돈 없어.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꽤나 여유로워 보이는, 풍족해 보이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그 자체에 관심을 엄청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부가가치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사실 사람은 선택지가 많아져요.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몇 달 모으면은 유럽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 여행 꿈도 못 꿔요. 그게 얼만데요. 근데 뭐 원한다면은 한 두세 달 좀 뼈 빠지게 모아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여행 갈 수 있는 돈 모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타입이라서 아마 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전운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건 조금 하수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좋아요. 그 회사랑 여러분들의 시너지가 맞기도 하고 그 회사가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보다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걷어차버린다. 아니면 그 직장을 걷어차버린다.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고 접어버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탱하는 아주 단단한 기둥 하나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뿌리 부분과도 같은 거는 조금은 좀 참아주시고 여행을 갈 계획이시더라도 뭐
워홀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뭐 여행을 갈 계획이시라면 아니면 퇴사할 예정이시라면 조금만 더 참고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여러분들 지탱하는 뿌리 중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유가 있어서겠죠?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강해진 거는 아마 현재 하고 있는 일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일은 중간부터 했는데요? 뭐 중순부터 했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그 직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과연 연관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연관이 다 되어 있다 봐요. 인연인 것들은 언젠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사업체를 한다고 해도 그 사업체로 가기까지의 여정, 당연히 그 과정들이 다 결과 속에 녹아 있겠죠. 그런 것들처럼 저는 우연이란 건 없다 생각해요. 로또도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든든한 동학줄 같은 거를 스스로 잘라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년에 다시 금전운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다시 퇴사를 고려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을 갈 계획이다 아니면 현재 여행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특히 인간관계에.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패가 망신할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나 이거 조금만 도와줘 하면서 소량의 금액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갑자기 본인을 부담감 있게 덮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10,000원, 20,000원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곤란해할 것 같진 않거든요. 보통 큰 액수를 빌려달라고 하면은 다들 경계해요. 하지만 10,000원, 20,000원, 50,000원, 뭐 많게는 100,000원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조금 곤란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계속 갚아왔으니까 하면서 선뜻 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주 큰 곳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아끼고 조금 보듬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훨씬 냉정하게 미안한데 그 금액 이상은 못 빌려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밥을 사줄게. 어려운 형편이면은 난 그게 맞다 생각해. 같이 선을 좀 확실하게 그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금전은 충분히 앞으로도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며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내겐 돈이 모이지 않지?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듣다가 본인의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딩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금전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어째서 모으지 못하는지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금전운이 올라가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리딩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다른 번호인 분들과는 다르게 사람 관계에서 돈을 끌어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교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한테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한테서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그 주변 친구들한테서 금전운을 보급받는 그런 타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나쁜 거 아니고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죠. 금전운이란 거는 인연운, 재회운이랑 다르게 서로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친구,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가족 이런 관계들 속에서 특히 연인 관계 속에서 좀 더 금전운을 들어오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내고 좀 좋아하고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운을 불러오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얘랑 사귀었더니 갑자기 내 사업이 잘 풀렸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얘랑 잠깐 썸을 타거나 얘랑 자주 밥을 먹었더니 풀리지 않던
회사 진급 문제들이 알아서 술술 풀렸어 하는 경험을 꽤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이 곁에 있어야,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게 아무나 곁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정을 줄 만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이성이 곁에 있어야지만 금전운이 좀 상승하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는 그냥저냥 무난해요. 그냥 평소와 같은 정도. 그러나 그런 이성이 곁에 있을 때 2단계나 깡충 뛰어오른다든지 2배나 훨씬 커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좋아요. 좋은 금전운이고, 원래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할수록, 그러니까 좀 더 내밀한 관계, 결혼이 있겠죠. 그 뭐 아니면은 부부로 지낸 지 한 몇 년 지났다 하는 듯이 좀 더 가까워지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층 더 단단해지는 금전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 때문에 부자가 되고 사랑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했더니 이것저것 다 잘 풀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직장도 되게 잘 다니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근데 이혼을 했어. 와, 갑자기 다 망해. 막 잘 풀리던 것도 당신 해고야.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요. 아무튼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갑자기 사업체가 꼬꾸라진다든지 빚더미 안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겠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중간의 사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옆에 이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이성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 한 명,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는 이성인 거죠. 이 조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이성이기 때문에 제가 쉽다 한 거지. 그 이성이 곁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금전운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굳이 조언을 해드리자면 진심을 아무나한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로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하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일 수 있을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혹은 금전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걸려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냉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현물가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현물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복을 꽤 잘 타고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주를 만약에 보신다 해도 귀인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천을귀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있는 사람은 딱히 별로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주도 조언으로 듣는 거고 이 리딩도 조언으로 듣는 거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주에 귀인이 많은 팔자, 귀인이 많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조언할 거는 없고요. 그냥 아무나 사랑하지 말 것, 아무나 곁에 붙어두지 말 것, 아무나 막 뭐 과거에 걔 그 좋았는데 다시 사랑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인연대로 넘기세요. 그냥 과거 인연 붙잡고 오면은 금전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새 인연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